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언제나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의 가장 기초예요. 안 해보고 어려워 그러잖아요. 이것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그럼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After erasing one of 15, 16, 17, 18, 19 이 5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지운 후에 The sum of remaining four numbers 나머지 4개의 합이 became a multiple of 4 4의 배수가 되었다. Which number did we erase? 어떤 걸 지웠느냐 이거죠? 이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 나나누님 배수 판별법 하루 각각 나누어. 행복주호님 좋아요. 각각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4x-1 4x 플러스 1 이렇게 아주 좋아요.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날병아리님이 말한 것은 15, 16, 17, 18, 19 이거를 사로 다 나눠보면은 우선 나머지를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생각하면은 사로 나눴으니까 3이네요. 이것은 0, 이것은 1, 이것은 2, 이것은 3. 그래가지고 하나를 없애면은 그 나머지가 합이 4가 되든 0이 되든 3, 0, 1, 2 하면 안 되겠고, 그죠? 이거 하면 8이 되네. 딱 맞네. 그럼 17이 날아가면 되네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써먹죠. 이 나누기를 할 때 198 더하기 1400 이거를 예를 들어 100으로 나누라.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MOD 마줄러라고 했었는데 MOD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우리가 목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머지만 관심이 있을 때. 요일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요일이냐? 그럼 7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전체 몫은 상관이 없고 나머지만 관심이 있는데 그 나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이제 나머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컴퓨터에서 암호.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인터넷. 이거에는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0, 100으로 나누면 여기서 나머지는 98. 그러니까 나머지가 여기는 98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은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패턴이죠. 이렇게 연속됐구나. 일식 차이니까. 그럼 연속된 숫자는 예를 들어 3개의 연속된 숫자를 볼까요? 23, 24, 25. 이 3개의 연속된 숫자는 합하면은 반드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나눠 떨어진다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또는 168 더하기 169 더하기 170 더하기 171 더하기 172 이것은 5개의 숫자니까 5로 나눠 떨어질까요? 이것도 나눠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까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도 해결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3으로 나누면 여기는 20이라고 나머지가 2잖아요. 여기는 나머지가 0, 여기는 나머지가 1. 다 합치면 다시 이게 3이 남았으니까 나눠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의 연속된 숫자는 2, 0, 1로 항상 맞아 떨어져요. 이제 이거보다 약간 쉬운 것은 이거를 2로 안 쓰고 마이너스 1로 쓰는 게 좋죠. 우리가 개봉해서 나머지 중에서 모자라는 나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 예를 들어서 198을 MOD 100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98이죠, 나머지가. 근데 사실은 이거의 의미로 보면은 2개 모자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의 정식 답은 98이지만 나머지에서 이제 깨봉에서 배우는 임시 나머지라는 게 있어요. 임시 나머지. 이렇게 나눠주는데 198을 100으로 나누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나눠주면 198도 나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100을 줬어요. 그러면 98이 남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한 번 더 줘요. 그럼 2개가 보잖아요. 이것도 임시 나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식 나머지라고는 하죠. 왜냐면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정식 나머지.
그리고 임시 나머지 중에서 마이너스 2. 이런 것을 우리가 깨봉해서 모자라는 나머지라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전체니까. 이렇게 나머지 가족이죠, 이게. 나머지 가족. 똑같은 나머지들을 가진 가족들이에요. 이 모자라는 나머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5로 나누면 여기는 우리가 임시 나머지로 할게요. 배운 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임시 나머지로 하면 여기는 0. 그죠? 170은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한 것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170을 4개 합한 거하고 똑같은.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이러면 실제 나머지를 나누어 봐야 알고, 이것을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우리가 가운데 수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편하죠. 이렇게 가운데 수를 가지고 보면은 가운데 수 더하기 1, 가운데 수 빼기 1.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다 합치면 24가 몇 개? 3개. 그러니까 3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똑같이 170이 여기 하나 모자라고 2개 모자라고 여기 하나 많고 여기 2개 남죠. 다시 말해서 이거 다 합하면은 이것은 170 더하기 1, 170 더하기 2, 170 빼기 1, 170 빼기 2 이렇게 쌍으로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합한 수는 170 곱하기 5가 돼서 5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수, 가운데 수는 실질적으로 항상 양쪽으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가지고 이 수의 그 숫자 개수만큼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홀수는 중간수가 이렇게 딱 있어요. 가운데 수가. 그런데 짝수는 가운데 수가 없어요. 가운데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4개의 수다. 그러면은 19가 빠졌다. 그러면 이 수는 가운데가 얼마냐면 16.5가 돼요. 이게 0.5가 작고, 이건 0.5가 크고, 이건 1.5가 크고, 이건 1.5가 작고. 그래서 이 4개의 수를 더하면은 16.5가 4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16.5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는 이 그대로 보면 이걸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걸 보면 4로 나누면은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짝수개는 그 짝수 개수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8개의 수다, 8개의 배수가 안 돼. 그리고 2개의 수만 보면 알 수 있죠. 2개의 연달은 수다, 그럼 절대 2의 배수가 안 돼. 짝수, 홀수 해가지고 0.5가 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빼거나 여기를 빼면은 연달은 수가 4개가 돼서 4의 배수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직접 이제 연결해서 하느라고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시간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커먼 센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건 4의 배수니까 짝수가 되는구나. 4의 배수는 짝수죠. 2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이 전체의 홀수가 짝수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5, 19 하면 이 2개 합치면 짝수예요. 그리고 이 2개 합해도 짝수고.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야 돼. 근데 왜 이것이 답이 될 수 없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된 4개의 수는 4로 절대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끝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빠져야 돼요. 얘가 빠지게 되면은 바로 4의 배수인지 알아요. 왜? 아까처럼 중간수를 우리가 잡는 건데 이게 중간수잖아. 지금 이 2개가 살아있고 이 4개의 수 중에 중간수가 17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17에서 하나 더하고 하나 빼고 17에서 둘 더고 17에서 둘 빼고, 그러니까 이 4개의 수는 17을 4번 더한 것과 같다 이거죠. 결국은 이제 4의 배수라고 금방 알 수 있고 그거의 평균이 얼마냐? 17이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정수론이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이런 뭐 정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이런 중요함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다시 말해서 논리를 따지고 그 논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논리에 안 맞는 거 제거하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러한 딱딱 끊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수학을 우리가
discrete mathematics라고 해요. 이산 수학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잘 짜기는 방법. 하여튼 이 문제가 사회 배수 문제인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이 수들의 합은 4로 나눠질까요? 이 문제. 36 더하기 39 더하기 42 더하기 45. 이것의 합이 나머지, 뭘로 나눴을 뭘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이게 0이 될까요? 이 문제나 똑같죠?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사의 배수이다. 이 말이죠? 날병아리님, 답을 벌써? 아니요. 라고 답해 주셨네. 행복추구님, 나눠진다. 여유당님, 아니요. 임얏님도 아니요. 이렇게 했네요. 대세가 안 나눠진다, 이거네. 행복추구님, 다시 한번 답을. 이게 왜 안 나눠질까요? 여러분의 그 뇌회로를 한번 알려주세요. 36을 제외? 4로 나눠지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이건 4로 나눠지고, 이건 4로 나누면 1이 남고, 이건 4로 나누면은 40에서 1이 모자라네. 그죠? 그리고 이 둘은 날아가고, 나눠지죠. 여기까지. 이거 4로 나누면 플러스 2. 2가 남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죠. 날병아리님처럼. 이거를 한번 가운데수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운데수. 36이 있고, 39가 있고, 42가 있고, 45가 있고. 이 네 개의 수의 한 중심. 40.5. 좋네. 40.5. 그럼 40.5보다 이걸 다시 쓰면 40.5 더하기 얼마. 이걸 다시 쓰면 40.5 빼기 얼마. 근데 이 별이 똑같지.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1.5, 1.5. 이것은 40.5 더하기 동그라미 2개. 여기는 40.5 빼기 동그라미 2개. 뭐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이걸 다 더하면 40.5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다시 말해서 더한 것을 4로 나누면 40.5가 돼요. 떨어지지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언제나.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의 가장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나올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왜 어려울까? 문제를 보고 답을 바로 못했다. 그건 바로 다음 나올 질문. 소리내어서 말해야 할 질문. 왜 어려울까? 어렵다라고 생각,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데는 저 머릿속 속에 왜 어려울까라는 걸 사실 있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안 나타내니까 문제 해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의 트리거. 그게 뭐냐면은 왜 어려울까? 이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안 해보고 어려워 그러잖아요. 이것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그럼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깨봉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 중에 더하기 다음 빼기가 있어요. 빼기 할 때 2 빼기 5를 가르쳐요. 5 빼기 2는 답을 3이라고 하는데 2 빼기 5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왜 어려워? 너무 많이 빼니까. 앞에 있는 가진 것보다 많이 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뺄 수 있는 거는 한번 빼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뺄 수 있는 걸 빼봐요. 2개에서 5개를 빼면은 뺄 수 있는 건 몇 개 뺄 수 있어? 2개를 빼는 거죠. 그러면 3개를 더 빼야 돼. 아무것도 없는 데서 3개를 빼려니까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뺄 수 없는 곳에서 뺀다. 그걸 그냥 0 빼기 3이니까 0자 날리고 빼기 3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라는 건 너무 쉬운 수예요. 왜? 자연스럽게 나온 수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낸다는 것이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깨봉에서는 사실은 시각화를 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큐브로 해서 뽑아요. 없는 데서 이제 뽑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음각 큐브가 생기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남 최고님, 생각으로 하면 어쩌다가 까먹더라고요. 그렇죠. 그 생각이 기억이 잘 나게 하는 것 뭐예요? 비주얼라이즈. 사람은 본 것은 안 까먹어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어디에서 들은 거는 간단한 한 문장, 단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아니 뭐 기억 잘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본 것은 영상 정보가 훨씬 크거든요. 몇천 배, 수만 배. 근데 영상 정보는 안 까먹어요.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각각 나눈 것을 더해서 나누어도 되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 연속된 패턴이 있는 것들은 중앙을 생각하면 쉽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사씩 차이 났으면은 나눠지겠죠. 가운데 수가 정수로 나타나니까 자연수로. 이런 걸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하죠. 등차수열에서 어디를 쏙 꺼내가지고 이 네 개의 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가운데 수 곱하기 4. 또는 가운데 수를 알려면은 만약에 중간수가 없고 첫수하고 끝수만 했다. 그럼 첫수 더하기 끝수 나누기 2. 왜냐면 평균이니까. 그거를 이 개수만큼 곱한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등차수열의 합, 공식 뭐 그런 데서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모든 수학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하는 거나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나 가운데 수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런 걸 미리 줘도 돼요. 이런 문제를 연구위에서 한번 다뤄주세요.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겠다. 그러면 그걸 할 거예요. 깨봉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기계가 할 거야. 사람이 풀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사람의 그러한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야.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좋은 문제다. 단 시험 문제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좋다라고는 말을 해주는 거죠.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기계임을 강요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한국 교육의 가장 슬픈 현실이에요. 안 바뀌는 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 있고 쉽고 하는 게 무엇인가? 왜 어려운가? 이걸 물어봐야겠다.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메타 지식이라고. 진짜 중요한 지식. 이러한 것들은 현재 인공지능에서 아주 부족한 점이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들을 이렇게 깨봉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멤버십 라이브로도 할 예정이신가요? 멤버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깨봉 회원 가입만 해도 비공개 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미리 보내줄 거예요. 멤버십은 좋긴 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멤버십처럼 그냥 회원들한테 깨봉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